자, 오늘 돈에 관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이게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직업과 머릿속을 꽤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가 매달 내는 집 대출금, 이거 비용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투자로 봐야 할까요? 아마 가계부 앱 켜놓고 이 항목을 어디에 넣을지 잠깐 고민해 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저만의 고민이 아니었더라고요. 레딧에 그로박스라는 분이 똑같은 글을 올린 거예요. 예산을 다시 짜다 보니까 이거 투자로 봐야 해요? 아니면 그냥 비용으로 두는 게 맞아요? 와, 정말 너무나 현실적인 질문 아닌가요? 이 질문 하나가 인터넷에서 얼마나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크루박스가 이 질문을 딱 올리자마자 인터넷 커뮤니티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치 전쟁터처럼요. 사람들은 완전히 두 편으로 갈려서 엄청난 논쟁을 시작했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편을 들어볼까요? 이쪽은 순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럼 순자산이 느니까 당연히 투자죠. 와,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아요. 그쵸? 근데 바로 반대편에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를 딱 소환합니다. 매달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투자예요? 그건 부채고 비용이죠. 라고요. 이것도 맞는 말 같은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근데 이게 뜻이 아니에요. 심지어 사람들이 가계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답이 달라져요. 어떤 분은 어쨌든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무조건 비용이지. 이렇게 딱 잘라 말하고요. 또 다른 분은 월급 받을 땐 비용으로 처리하고 연말에 자산 계산할 땐 투자로 보고 뭐 그렇게 유연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 라고 말해요. 아, 정말 점점 더 머리가 아파오네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정답이 뭐냐고요?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쩌면 우리가 질문 자체를 잘못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비용 아니면 투자, 이렇게 둘 중 하나만 고르라는 이 흑백 논리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경을 꺼냈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이 복잡한 딜레마를 풀려면요, 우리 잠시 가계부에서 눈을 좀 떼고 훨씬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걸 말이죠. 혹시 경험경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요. 예전처럼 그냥 물건만 사고 파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업들이 우리에게 기억이나 감정 같은 걸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내는 대상이 어떤 물건에서 그 물건을 통해 얻는 경험, 그 자체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커피의 변신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똑같은 원두 한 줌이 밭에 있을 땐 정말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타벅스로 오면 어떻게 되죠? 특별한 분위기, 편안한 의자, 좋은 음악, 이런 경험이라는 옷을 쫙 입고 가격이 몇 배로 껑충 뛰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커피값만 내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과 그 기분에 돈을 지불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치가 눈에 보이는 물건에서 보이지 않는 경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가치를 따질 때 이게 뭐야?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나한테 뭘 해주는데? 라고 묻게 된다는 거죠. 물건의 스펙이나 기능이 아니라 그게 내 삶을 어떻게 바꿔주고 나를 어떤 기분으로 만들어주는지 바로 그게 진짜 가치가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에 기꺼이 지갑을 연다고 할 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진짜로 돈을 주고 사는 건 뭘까요? 이제부터 그 숨겨진 보물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무언가의 진짜 가치를 알려면 이제 경제학 교과서는 잠시 덮어두고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돋보기를 딱 들고 우리가 뭔가를 살 때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욕망이 뭔지 한번 파헤쳐보자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 살 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7가지 다른 가치를 한꺼번에 산다고 해요. 자, 그럼 이걸 우리 원래 질문이었던 집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집을 살 때 단순히 비피하고 잠자는 기능적 가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어느 동네에 사느냐는 나의 사회적 가치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집에서 느끼는 그 편안함, 안정감, 이건 감성적 가치겠죠. 여기에 예쁜 인테리어에서 오는 심미적 가치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벽돌로 지은 집 한 채를 사는 게 아니야. 이 모든 가치가 담긴 하나의 꾸러미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사회적 가치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예시가 있어요. 연구에 참여했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프리미엄 브랜드가 담긴 쇼핑카트를 밀 때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펴고 자랑스럽게 밀고 다녀요. 내가 산 걸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와, 그냥 물건 담는 쇼핑카트마저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건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정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제 우리 손에 새로운 무기가 2개나 생겼습니다. 바로 경험 경제와 7가지 숨겨진 가치죠. 이 강력한 무기들을 들고 맨 처음 우리를 머리 아프게 했던 그 질문과 정면으로 다시 마주해 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 집 대출금은 비용일까요? 아니면 투자일까요? 어떠세요? 이제 이 질문이 처음 들었을 때랑은 좀 다르게, 훨씬 더 깊고 풍부하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초에 정답은 하나가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집의 가치는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순자산이나 현금 흐름 같은 재무의 안경을 쓰면 집은 투자 아니면 비용이 됩니다. 하지만 경험 경제라는 안경으로 보면 집은 안정감과 소속감이라는 소중한 경험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가지 가치라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집은 나의 사회적 지위이자 감성적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결국 진짜 중요한 건 이건 비용이야, 저건 투자야 이렇게 딱 나누는 낡은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쓴 돈 하나가 내 삶에 어떤 다채로운 가치를 가져다 주는지 그 전체 스펙트럼을 이해하는 것,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가치의 묶음을 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음에 무언가를 사실 때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딱 1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어떤 가치에 돈을 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소비 생활을,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